정오 종합뉴스. (1월 6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는 수요 집회가 오늘 전 세계 12개 나라 4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보수 성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소녀상 앞에서 노숙 집회 중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서 정부가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가 오늘로 24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열리는 24주년 집회에는 정대협 회원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8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등이 참석해 지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제시된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주관하는 수요 집회는 지난 1992년 1월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돼 오늘 1212회를 맞으며 단일 집회로는 세계 최장기 기록입니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는 수요 집회가 오늘 전 세계 12개 나라 4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오늘 열리는 1212차 수요 집회는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고 한일 양국 정부의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이 담보된 올바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특히 오늘 수요 집회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개 나라 4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와 소녀상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소녀상 앞에서 노숙 집회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일주일째 철야로 노숙 농성 중인 한일 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 4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소녀상 인근에서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후 내사를 통해서 이들을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변 등의 주최로 긴급진단 2015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도 참석해 자신들 자식들이 갔다면 이렇게 속히 타결이 될까요라며 정부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발언을 어제 뉴스K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얼마나 이 늙은이들을 무시했으면은 자기네들끼리 우리도 모르기 싫어 해놔놓고는 타결했다. 그 말이라도 합니까? 당당하게 사죄하고 우리들 매일을 회복시키고 우리 정부도 너무 나빠요. 아무리 할머니들의 일이라도 한마디 이는 없이 여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래 타결시키려고 타결한다 했을까요? 너무나도 분하고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도 교과서를 고쳐가지고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분이 풀리지 이래 행동해가지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실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이 미국 국방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1일 동해 심포항 부근에 있는 수중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은 이번 SLBM 발사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히면서도 수면 밖으로 사출되고 엔진이 점화됐는지 또 실제로 미사일이 비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SLBM 실전 배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의 입당에 퇴직한 위원들의 후임을 조속히 선출해달라고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 추천의 석동현, 황전원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당연 퇴직 처리됐지만 아직도 후임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도 총 48명이지만 현재 특조위에 파견된 수는 31명으로 17명이 결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서 정부가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의 순직 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2심 재판부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판단했지만 여전히 정규 교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탈당한 김한길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호언한 데 대해서 교섭단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88억짜리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 셈법 자체가 구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셈법 자체가 구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홀몸으로라도 그 가치를 부여잡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섭단체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88억짜리 저는 그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섭단체 아니면 자신들이 국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노선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왜 교섭단체가 마치 이 자신들의 정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됩니까? 그게 과거의 셈법이고 저는 익숙한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끝까지 선거연대는 없다고 단언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님을 포함해서요, 또 김한길 대표 마찬가지고요.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들은 충분히 당에 새로운 어떤 인적 혁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당대표 시절이나 그런 권한이 있었을 때 잘 하지 못하고 나가서 당을 만들고 그것도 정당이 성립하려면 제3당을 하더라도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나 지금 정의당처럼 현재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분명한 내용상 정책상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데 나가서 당을 만들고 그리고 연대나 이것은 또 과거의 행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일이고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의 전면 시행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시민의 이익,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심 끝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복지의 기초 위에 만인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복지 확대에 힘쓰기는커녕 복지 공약 폐기에 이어서
복지 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적인 복지사업 시행 시에 동일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전대미문의 불법 시행령으로 복지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법적 근거 조례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 지원에 56억 원, 무상교복 지원에 25억 원, 청년 배당에 113억 원 등 총 194억 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시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민주는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후 영입한 첫 여성 당원으로 김선현 교수가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현 교수는 현재 세계미술치료학회 회장과 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 7년간 임상미술치료를 하고 경기도 안산 트라우마센터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돌보는 등 현장 전문가로 이름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의 정상적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는데 조그만 미랄이 되고자 한다고 입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홍윤식 후보자는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주소 이전, 부동산 매입 과정을 더 세밀히 챙겼어야 하는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0.8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